신남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선생님하고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자, 94쪽을 펴시고 다시 공부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배울 단어는 3단원 생물의 다양성이에요. 그 중에서도 생물 다양성과 분류 부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곳곳에 다양한 생물이에요. 자, 생물의 종류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아래에 있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생물 하면 대부분 동물 먼저 떠올라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는 동물만 있나요? 아니죠. 식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 식물 말고도 다른 생물도 많답니다. 세계생물 다양성 정보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생물의 종수는 약 172만 종이래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1000만 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지 발견을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랑 빙고 게임 하면서 이 부분 한번 봤었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종이라고 부르는 생물은 모두 똑같이 생겼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모두 똑같이 생겼나요? 단지 겉모습이 아니어도 돼요. 모두 똑같나요? 당연히 아니죠. 같은 종이라고 부르더라도 우리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처럼 같은 종류의 생물끼리도 조금씩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이는 단순한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유전자의 변화까지도 꼭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다르게 생긴 것은 유전자도 다르기 때문에 변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종류의 생물끼리. 자, 만약에 다른 종류의 생물이라면 변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면 다른 종이니까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같은 종류의 생물끼리도 조금씩 다르듯이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유전자에서도 다른 것을 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림에 보시는 바지락을 보면 껍데기의 무늬가 다 다르죠. 이것도 변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모두 똑같이 생긴 얼룩말의 무늬조차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다윈이라는 과학자가 연구를 많이 했던 갈라파고스 제도의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목이 짧은 종류지만 목이 긴 종류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같은 종류이면서도 외모가 이렇게 다른지. 자, 이렇게 다르게 생긴 외모는 꼭 유전자의 변화도 동반을 해야 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앞서 본 그림에서 갈라파고스 땅거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갈라파고스 땅거북은 왜 목이 길고 짧을까요? 네, 어떤 섬은 과일이 많고 어떤 섬은 선인장이 많고, 즉 빛, 온도, 물, 먹이 등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해 가며 살아가면서 조금씩 변이가 누적이 됩니다. 한 생물 안에서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생물의 자손, 이 생물의 또 자손, 이렇게 자손들이 점점 변이가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양한 생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어요. 목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굵기도 하고. 그러한 생물들 중에서 가장 환경에 적합한 생물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럼 그 생물은 자손을 낳게 되겠죠. 그 자손은 유전적인 변이를 또 포함하고 있으니까 또 외형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되고, 혹은 외형이 아니더라 다른 변화를 동반하게 되겠죠. 그런 변이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 종의 생물이 두 종, 두 종의 생물이 또 네 종, 이런 식으로 다양해지게 됩니다.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오늘날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고등학교 가서도 또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이거는 과학 계열을 전공하게 되든 아니면 다른 전공을 하게 되든 꼭 한번
번은 다시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생물의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오늘날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생물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생물을 왜 분류를 하는지 볼게요. 방금까지 다양한 생물이 생기는 과정을 본 거죠. 세상에는 1000만 종 이상의 다양한 생물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생물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면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공부 시작하기 전에 책상 정리부터 하는 것처럼 생물을 정리해야 돼요. 다양한 생물을 분류하면 체계적인 연구가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생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책상 정리 안 하면 연필은 어디 있고 책은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렵죠. 그것처럼 생물도 꼭 분류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생물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까요? 우리는 학용품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학교에서 쓰는 물건, 아니면 미용에 쓰는 물건 이런 식으로 분류하죠. 자,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물을 분류할 때는 어떤 기준을 사용해야 될까요? 여기 빨간 글씨로 써놨죠. 생물 고유의 특징을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생물 고유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선생님 OX 퀴즈에서도 냈었어요. 광합성 여부, 번식 방법, 유전자 이러한 것들이 생물 고유의 특징입니다. 자, 내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건 생물 고유의 특징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어떤 것이 생물 고유의 특징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생물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고유의 특징을 관찰합니다. 그런 다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분류 기준을 정합니다. 공통점을 지닌 생물끼리 무리를 지어 나누면 생물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글로 보면 어려운데 실제로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랑 학교에서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그렇다면 비슷하게 생기면 무조건 같은 종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자, 고유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한다고 했죠. 자, 그림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카라칼과 고양이와 삭이 있어요. 자, 이 세 동물 다 같은 종인가요? 자, 아니죠. 아닌 거 알고 있죠? 근데 생김새가 어때요? 굉장히 흡사하죠. 그치만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체계를 이용해서 분류하면 좋을까요? 자, 이 세 가지 동물하고 인간은 전혀 다른 종인 건 알겠죠? 그치만 이 세 종은 비슷하니까 뭔가 가깝게 묻고 싶지 않나요? 선생님은 뭔가 친척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깝지만 뭔가 묶어주고는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이 생각을 한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 과학자 이름은 린네예요. 린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분류하는 체계를요. 자, 이러한 분류하는 체계를 배우기 전에 일단 가장 첫 번째 개념인 종이라는 것부터 우리 한번 알아볼게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같은 종인가요? 아니죠. 아닌 거 알고 있죠? 근데 왜 아닌지 설명할 수 있나요? 자, 여기 글을 한번 볼게요. 종이라 하면 생물 중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하여 번식이 가능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무리, 이걸 종이라고 합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강아지와 고양이는 같은 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없죠. 강아지와 고양이는 번식이 불가능한 한 경우고요. 설사 어떻게 번식을 하더라도 번식이 또 가능한 자손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이거 이런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나온 동물들, 그러면 사자, 호랑이 같은 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유명한 라이거나 타이온 이런 애들은 번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랑 호랑이는 다른 종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좀 됐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뭔가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요. 생긴 것뿐만 아니라 뭔가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럼 좀 가깝게 묻고 싶죠. 그래서
린네라는 과학자께서 그 상위 단계를 이제 생각해냈어요. 비슷한 특징을 지닌 종끼리 묶어서 더 큰 단위인 속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묶고 묶어서 최종적으로 개라고 부르는 분류 체계까지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아까 나왔던 고양이에요. 고양이 보면은, 자, 모든 고양이는 들고양이 종에 속합니다. 모든 고양이, 우리가 애완동물로 키우는 고양이를 말해요. 다 들고양이 종에 속해요. 근데 이러한 고양이 종 말고도 다른 종이 있어요. 그 종들을 묶어서 고양이 속에 속합니다. 아까 칼라칼이라든지 삭은 고양이 속에 속하죠. 자, 이러한 고양이 속끼리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양이과라고 불러요. 사자와 호랑이는 고양이과에 속해요. 다른 종이긴 하지만요. 사자와 호랑이, 고양이는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죠. 그래서 식육목에 속합니다. 자, 북극곰 보여요? 그럼 다른 곰들도 식육목에 속하겠죠. 이러한 동물들은 모두 어미가 새끼를 낳아 키웁니다. 젖을 먹이죠. 그래서 포유강이라고 불러요. 고래도 포유강에 속합니다. 자, 포유강. 자, 근데 이러한 포유동물들은 척추가 있어요. 척추가 있는 동물이라서 척삭동물문에 속합니다. 새, 그리고 고양이, 곰, 고래 다 척삭동물문에 속해요. 근데 이러한 동물들은 공통적으로 동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동물계에 속합니다. 자, 좀 이해가 됐나요? 묶다 보니 더 이상 묶을 수 없는 커다란 덩어리가 나왔어요. 이제 그 덩어리를 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어떤 개들이 있을까요? 총 5개의 개가 있습니다. 식물계, 균계, 동물계,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 5가지 개가 있어요. 자, 이 5가지 개는 우리 꼭 기억해 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제일 친숙한 동물계부터 하면 어떤 종들을 동물이라고 부르냐? 자, 핵이 있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이 여러 개의 세포로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세포 여러 개 맞죠? 또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이라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생물을 먹이로 삼아 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생물이라고 하면 아주 작은 미생물도 포함하는 거예요. 식물도 포함이고요. 자, 어떤 것들을 동물이라고 하는지 좀 알겠죠? 다음은 그 다음으로 친숙한 식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핵은 있어야 돼요. 세포 안에 핵이라고 하는 유전을 담당하는 소기관이 있어요. 그 핵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광합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무는 우리가 벌레를 잡아다 주지 않아도 햇빛으로 양분을 만들죠. 자, 어떤 생물인지 좀 알겠죠? 그렇다면 균계는 뭐냐? 자, 버섯 좋아하나요? 쌤 버섯 굉장히 좋아하는데 버섯은 초록빛이 하나도 없죠. 그치만 뭔가 스스로 자라나는 느낌이 들고요. 실은 버섯은 균계에 속하는데요. 버섯은 스스로 자라나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양분을 스스로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버섯, 곰팡이 같이 운동성이 없고 양분을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생물무리를 균계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균계의 생물은 죽은 생물의 몸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요. 그래서 썩은 나무나 썩은 동물의 몸에서 곰팡이나 버섯이 잘 자라는 건 다 양분이 없기 쉽기 때문이 그렇겠죠. 동물하고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운동성이 없고 다 죽은 생물들을 분해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3가지는 이제 확실히 알았죠. 자, 나머지 2개가 굉장히 낯선 생물인데요. 원생 생물계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핵이 있어야 돼요. 핵은 있으되 생물 중에 동물계, 식물계, 균계에 속하지 않으면 원생 생물계라고 부릅니다.
몸이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도 해요. 좀 특이하죠? 그렇다면 원핵 생물계는 뭘까요? 자, 선생님이 계속 세포에 핵이 있다고 했는데 원핵 생물계는 원시적인 핵을 갖는다 하여 원핵 생물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핵이 없으면서 세포에 세포벽이 있고 크기가 매우 작아요. 자, 어떤 생물이 있냐면 대장균이라든지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 쌍구균이라든지 간균, 유산균 이런 것들이 원핵 생물에 속합니다. 자, 선생님이 원생 생물의 예를 안 들어줬네요. 원생 생물에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집신벌레나 아메바가 있고요. 우리가 밥상에서 많이 먹는 다시마나 미역도 원생 생물계에 속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선생님이 반복해서 가르쳐 줄 거니까 일단은 5개의 체계, 5개의 개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둡시다. 자, 도장 퀴즈 내고 수업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도장 퀴즈 1번. 식물을 야기 재료로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한 것은 과학적인 생물 분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 린넨은 버섯을 식물로 분류했지만 지금은 균기로 분류하죠, 버섯을.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문제 다 풀어야 도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했어요.